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러시아 저품질 무인 로봇 전투 차량을 대전차 공격에 투입, 또 한화 영업 도와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신들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다가 마커라고 요거인 무인 전투 로봇 차량 4대를 보내서 시험하고 있다는 보도는 간간히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무인 전투 로봇 차량 4대를 이용해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는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들을 전부 다 사냥하겠다, 이런 한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접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게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러시아도 인정하고 있고 서방 언론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미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 투입했던 무인 전투 로봇 차량들도 있는데 이것보다 작은 마커라고 불려오는 무인 로봇 전투 차량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시험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마커가 다른 러시아제 무인 로봇 전 차량보다는 작다고 해도 한화에서 지금 개발을 마친 아이언 스맷보다는 큽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무인 전투 로봇 차량의 개발 능력을 봤을 때는 러시아가 한국보다는 한 수 위로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알고리즘을 짜는 그런 능력이 한국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드웨어를 만들고 전자 부품을 만드는 이런 능력에서는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보다 한 수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모든 장비들이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낮고 스펙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신과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투자를 더 해서 작게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중이나 해상, 수중 이런 드론을 통제하는 것이 원격 조종입니다. 자율 조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러시아는 원격 조종을 통해서 무인 로봇 전투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자율 조종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아이언 스맷은 기본적으로 자율 주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국과 러시아의 무인 전투 로봇 차량의 기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런 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방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은 마커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투 경험이 우란이라는 차종을 투입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란 9이라고 불리고 있는 차종은 전투 차량 4대하고 통제 차량 1대가 작전을 하는 그런 기본 편제입니다. 중량이 12톤이나 나가니까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전차포 대신 러시아제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이 무인 전투 로봇 차량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러시아 전차 부대가 맞대응을 하는 그런 작전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기갑 전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내막을 다 탐지를 해서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주력으로 하는 서방 전차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편성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수량이 벌써 근 1000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걸 제대로 막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투 로봇 차량들을 급하게 편성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인 전투 로봇 차량의 핵심 장비들이 다 전자 제품들인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받는 바람에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궁금한 거죠. 그런 이유로 서방 언론들 동안 보도한 내용들은 유무인 값 체계로 대응할 거다,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마카 4대로 레오파드 2 시리즈를 다 격파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걸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화에서 개발한 아이언 스맷은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대, 3대가 편성돼서 자율주행으로 작전할 수가 있는 것은 시범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제가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언 스맷은 아직까지는 드론보다는 자체 정찰 장비로 정찰을 하는 것이 확인됐고 아직까지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됐다는 내용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합 장갑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미군들은 미니 탱크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언 스맷 자체가 대전차 작전을 전제로 해서 개발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기보다는 대전차 공격을 할 수 있는 드론을 탑재해서 작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중 로터로 작동되는 그런 단발 직격 드론으로 좌표를 입력해가지고 직격하는 것이 훨씬 더 타격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개 병사들도 소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언 스팟에 여러 대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대전차 전투가 대규모로 벌어졌을 때 그 판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의 아이언 스맷은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